예, 이번 시간에 우리 309페이지에 기업 업무 추진비 등 조정 명세서 관련되는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하는 명칭은 원래 과거에 접대비였던 부분이죠. 접대비를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꿨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게 용어가 길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입에 좀 익숙지는 않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접대비라는 명칭으로 제가 요약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접대비는 이제 접대, 교재, 사례, 기타 명목 이하에 불과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해서 지출한 금액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접대비로 보는 금액은 사업 사용자가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금액도 접대비로 보는 거고요. 약정에 의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금액, 이 부분도 접대비로 본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대손금 설명드릴 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못 받는 금액이 있다면 채권 포기로 봐서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됩니다. 자, 약정에 의한 채권 포기의 경우에 특수관계가 있으면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대손금으로 처리되겠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처리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업 업무 추진비에 대한 규제 요약을 보면 정빙불비 접대비, 기업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에 정빙이 없다라고 하면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 인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영수증 수치 접대비 관련되는 부분은 건당 3만 원, 경조금은 20만 원이고요. 그래서 3만 원 이하분과 초과분이 있는데 초과분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불산입, 인출로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분 접대비가 있는데 신용카드 사용분 접대비하고 건당 3만 원 이하의 일반 영수증 수치분 접대비는 한도 초과를 계산을 합니다. 한도 미달 금액하고 한도 초과 금액은 필요경비 불산입 처리되고요. 한도 미달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업 업무 추진비, 즉 접대비와 관련되는 것은 요 내용, 요약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기업 업무 추진비로 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 원래 특정인한테 주는 거는 전부 접대비로 봅니다. 그렇지만 기증한 물품의 가격이 연간 5만 원 이내인 금액은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개당 3만 원 이하의 물품은 연간 5만 원의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제작하는 달력이나 다이어리나 이런 부분들 있죠. 제작해서 거래처에 주는 거, 이거 전부 다 원래는 접대비이지만 접대비로 안 보고 있습니다. 자,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 장려금 및 판매 수당 등 판매와 관련되는 부대비용은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기업 업무 추진비의 평가 및 필요경비 귀속 시기는 시가로 평가하는 부분이고요. 시가로 평가하는 거고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신용카드 등 범위에 대한 부분은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신용카드, 그 다음에 소득세, 법인세법상의 계산서나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 계산서도 신용카드 범위에 들어갑니다. 원천징수 영수증도 신용카드 범위에 들어갈 수 있고요. 현금 영수증도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형 카드, 신용카드다라고 할 때 개인 신용카드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이거 필요경비에 산입이 됩니다. 법인일 때는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만 인정이 되지만 개인 사업자는 개인 신용카드와 사업용 신용카드가 구분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다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전제가 있죠. 사업과 관련되는 접대일 때만 적용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신용카드 등 수취의무 면제 접대비가 있는데요. 신용카드 등 사용 접대비로 인정되는 게 매출 채권 포기,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판매 장려금, 채무의 대위 변제라든가 현물 접대비, 사업자가 자기 제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제공하는 접대비, 그 다음에 농업인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 그 대가를 금융회사 등을 통해서 지급한 접대비,
뭐 이런 접대비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신용카드 사용 접대비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표를 입력할 때 신용카드 사용 접대비로 표시해 갖고 처리를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접대비 한도를 보면 일반 한도가 있는데 1,200만 원, 기본 한도가 1,200만 원이고요. 중소기업은 3,600입니다. 여기에 수익금액 적용해서 하는데 법인 사업자일 때와 다르게 접대비 계산할 때는 복수사업장에 대한 부분, 복수사업장의 기본 한도는 수익금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후에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익금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후에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장이 2개, 3개 있을 때는 이 수익금액 기본 한도 1,200, 3,600이 기본적으로 안분이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문화접대비는 일반 접대비 한도액의 20%를 추가로 더 적용을 받을 수가 있고 최저한세 적용은 배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적 용역 사업자에 대한 접대비의 필요경비 한도 적용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인적 용역 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나오고 있는 중소기업 해설 책자에 보면 중소기업 기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에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인적 용역 사업자, 즉 3.3% 원천 징수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접대비 한도 계산할 때 기본 한도 1,200만 원을 적용해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복수사업장의 접대비 한도 계산할 때 주의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자, 사업장이 3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 사업장, B 사업장, C 사업장이 있는데 기장 여부는 A 사업장과 B 사업장은 기장에 의해서 신고를 하고 C 사업장은 추계로 해서 신고를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C 사업장은 접대비 한도 계산할 때는 없는 사업장으로 봅니다. 그리고 A 사업장과 B 사업장에 대해서 기본 한도 그러니까 1,200, 3,600에 대한 부분을 수익금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겠다라는 겁니다. 3,600에 대해서 3억과 2억 분 중에 3억이라고 해서 2,160만 원, 3,600만 원 중에 2억의 5분의 2 해서 1,440만 원. 인데 만약에 기본 한도 계산해서 한도로 접대비를 계산했는데 A 사업장에서 접대비 한도 초과 금액이 500만 원 한도 초과됐고요. B 사업장에서 한도 미달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2개 합쳐서 통산해버리면 안분 계산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기본적으로 안분 계산할 필요가 없는데, 자, 한도 초과해서 한도 미달이 나온 건 소멸합니다. 그냥 소멸이고요. 500만 원은 전액 다 필요경비 불산입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사업장이 있을 때는 반드시 안분 계산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부분 개인 사업자에서는 굉장히 접대비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추계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의 수익금액은 없는 걸로 보고 기본 한도를 안분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추계사업장, 공동사업장 없는 걸로 봅니다. 공동사업장 자체의 접대비 한도 계산 시에 공동사업장의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되겠고, 사업장별 접대비 한도 초과 여부를 계산할 때 한도 초과가 발생한 사업장의 한도 초과액은 필요경비 불산입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불산입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한도 미달이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한도 미달액은 소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통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통산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장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한도 미달이 나온 사업장과 한도 초과가 나온 사업장이 있다면 한도 초과가 나온 사업장의 접대비를 한도 미달이 나온 쪽에다가 회계 처리해서 한도 미달이 나오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절하실 필요는 좀 있습니다. 잘 조절을 하셔갖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통해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교재 318페이지에 기업 업무 추진비에 대한 전표 입력 시 주의사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우리 그 회계관리 쪽에서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에 있는 계정과목 중에 접대비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대비 개정 과목에 보시면 현금 적요, 대체 적요, 고정 적요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적요 내용은 그대로 사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특히 코드 번호. 그 다음에 일반 경조사비 같은 경우에 20만 원 한도 관련되는 규정이 적용이 되죠. 적요 번호 6번을 사용하면 자동으로 처리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신 다음에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전표 입력된 내용 중에 농산물 관련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해서 제가 검색 버튼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13번 전표를 조회를 하게 되면, 자, 우리 3월 29일자에 농어민에게 지출한 접대비가 있습니다. 그죠? 농산물 구입한 건데 319페이지에 보시면 3번 자료에 있죠. 50만 원은 계좌 이체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적요를 새로 만들어서 작업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우리 교재에 보시면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재에 쓰는 적요 번호가 13번으로 되어 있는데 13번이 우리 고정전표 그 개정과목 및 적요에 보면 13번이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난 14번으로 다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농어민으로 처리를 하시는데, 자, 이렇게 처리를 하면 50만 원에 대해서 카드 사용 여부에서 명세서 제출 대상 내역으로 가셔갖고 33번에 송금 명세서 제출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 선택하신 다음에 관련 정보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계좌번호라든가 이런 부분들 등록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장부관리 로마 숫자 2번에 경비 등 송금 명세서 있죠. 자, 이 부분에서 F4 불러오기를 통해서 접대비까지 반영해서 제출하시게 되면 신용카드 사용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까지 정리하신 다음에 319페이지에 있는 세무조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무사랑 프로 운용이라고 해서 결산서상에 기업 업무 추진비 해서 금액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은 우리 합계잔액 시산표를 통해 갖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접대비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1,800만 원 있고요. 그 다음에 제조원가 쪽에 1,800만 원 있고 판관비 쪽에 접대비가 1,772만 9천 원이 있습니다. 자, 기업 업무 추진비 중에 150만 원은 신용카드 미사용분이다라는 건데 이 부분은 이미 전표 입력할 때 다 반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인 조정으로 가셔갖고 과목별 세무조정 쪽에 접대비 조정 명세서 1, 2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 클릭하셔서 기본적으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하시면 됩니다. 불러오기를 통해서 일반 전표에 입력되어 있거나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게 다 자동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F2번으로 가셔갖고 세무조정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F2번에 가서 한도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수익금액에 대해서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금액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 교재 6번에 보시면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금액 나오죠. 5억 원이 있습니다. 5억 원 분류를 해 주시고요. 자, 그 내용 입력하면 자동으로 한도 계산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보시면 동그라미 9번에 문화접대비 지출액 300만 원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전표 입력할 때 적요에 문화접대비와 관련되는 부분으로 분류를 했다라고 하면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 자료에서 거래처 경조사비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50만 원이다라는 내용까지 확인을 했고요. 자, 이렇게 이제 등록이 되었다라고 하면 복수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바로 F3번 조정 등록이라고 해서 접대비 미사용 금액 200만 원에 대해서 필요경비 불산입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처리하면 되는데 우리 사업장은 복수사업장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6번 자료에 보시면 타 사업장의 수익 금액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F4번에 복수사업장 재계산이라고 눌러보시면 관련 정보가 나옵니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추계 결정이나 공농사업장은 제외하고 수익금액 입력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익금액 13억 5천이라고 나오네요. 13억 5천 해서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한도 계산이
기본 3,600에 대한 부분이 안분 계산되면서 2,250만 원으로 줄어들면서 한도 초과 금액이 282만 9천 원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F4 한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관련 세무 조정을 진행을 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수사업장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F4번 복수사업장 재계산을 통해서 정리를 하시고, 재계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보시면 복수사업장이라고 해서 멘트가 나타납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복수사업장 재계산을 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복수사업장과 관련해서는 앞에서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321페이지에 있는 참고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왜 이걸 해야 되는지를 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례에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복수사업장에서 한도 미달이 나오거나 한도 초과가 나오는 경우에는 접대비를 서로 이동을 시켜서 한도 미달이 나오는 쪽에는 접대비를 좀 높이고 한도 초과가 나오는 쪽에는 접대비를 조금 낮춰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설명드리고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